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7월의 첫날입니다. 네. 정치권 방향을 더워요. 정치권으로 보면 6월은 어떤 달이었을까요? 6월이요? 네. 아유, 대한민국 운명을 바꾼 날이죠. 대선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안 됐고 대선이 없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에 있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막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고 돌아다니고 예. 나라가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정권에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예. 또한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통이라든지 민생 챙기는 거 그리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다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된 그런 7월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희망으로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6월 한 달이 조금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워낙 많은 일들이 또 있어서 정리를 맞아요. 좀 해보고 싶거든요. 네.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죠? 일단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외국 정상회의 가셨고 또한 내란 특검 법안들이 통과가 돼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에 대한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정권 시절에 감춰졌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조리들이 제대로 좀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6월달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장관들 임명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네. 예. 아직 마무리는 조금 덜 됐습니다만 그래도 네. 두 개 부서 빼고는 다 또 지명을 하셔서 그렇죠. 이것에 대한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뭐 제가 이제 여러 방송 다녀보고 또 언론인들과 얘기를 해보면 원만하다, 잘했다 그런 평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좀 뭐 여러 가지 돈 문제, 자금 문제에 관련해서 구설수가 있었고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네. 그거를 좀 제외하고 현재 대통령께서 국토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을 제외한 장관들을 대부분 다 지명을 하셨잖아요. 예. 우리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44% 정도 지명을 함으로써 이재명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다. 예. 라는 거를 명확하게 지금 내보이셨고 네. 처음에 국정 운영 기조를 좀 호흡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좀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솔직히 장관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은 정치인 국회의원이에요. 상임위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 능력을 충분히 훈련을 받았고요. 결국에는 부처가 일을 하려면 법률을 어떻게 개정하고 제정을 하느냐. 예. 그리고 부처가 일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거잖아요. 네. 정치인들이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현명한 그런 인사가 아니었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의 측은 좀 산업부라든지 또 과기정통부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간에서 상당히 좀 능력을 발휘한 분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뭐 AI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장관으로 임명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이제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인 그런 국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과 함께하겠다. 그러한 뭐 취지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과거 정부에는 이렇게 이제 인선을 할 때 뭐 지역 배분이라든가 남녀 성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면서 했었는데 이번 인선은 그게 작용을 했나요? 아니면 실용주의가 좀 더 강하게 내비쳐졌을까요? 뭐 이제 학교는 어디냐, 그다음 지역은 어디냐, 뭐 또 진영은 어디냐, 막 이런 것에 대한 예. 예전에 분석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 몇 명, 영남 사람 몇 명, 뭐 충청 사람 몇 명, 서울대 몇 명, 뭐 이런 것들 기사가 예. 그렇게 뭐 눈 씻고 봐도 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좀 전문가들 위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사람들 위주로 좀 인선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예. 보수 쪽이라든지 언론 쪽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국회의원이 장관이 됐더라도 두 개 같이 국회의원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그러니까 없을까요? 대통령실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네. 그만둬야 되는데 뭐 국무총리라든지 각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하죠. 국회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건데 네. 국회의원이 장관까지 겸임을 하면은 이게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권 분립, 민주주의 원리가 훼손당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견제와 균형은요 야당이 하는 거예요. 여당 의원들은 당연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게 여당의 역할이고요. 네. 야당은 그걸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입법부 국회의원이 이렇게 장관되는 거는 견제 균형 원리 맞지 않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학자 출신, 교수 출신, 관료 네. 출신보다 이게 정치인 출신들이 부처 장악력도 뛰어나고 일 잘하세요. 그래서 상당히 좀 효율적인, 실용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해 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주식시장을 보면 뭐 코스피가 3천에 안착했다는 분위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면서요. 그렇죠. 찬성할 텐데 우리가 좀 요구하는 거는 반영해줘.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협상의 여지를 좀 남겨뒀더라고요. 그래서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오늘도 주식시장에서 많이 좀 상승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솔직히 뭐 상법 개정안이 주주의 권리, 이익을 좀 더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걸 반대한다라는 게 솔직히 어떠한 논리적인 명분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야가요, 네. 막 이렇게 정권 초기기도 하고 또 권력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좀 대화 타협해가지고 뭐 견제 균형의 원리도 있지만 일단은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으면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공약을 내세워서 예. 정권을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발목 잡는 것보다는 어쨌든 좀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도 한 6개월 정도의 야당의 역할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임 민정수석의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네. 예, 임명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오광수 전 수석도 그렇고 검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네. 검찰 개혁에 필요하나 이게 잘못된 인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축구협회가 막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막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야구 선수를 축구협회장으로 앉히면은 과연 그것이 개혁이 가능할까? 잘 모르잖아요, 축구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큰 원칙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계시고 법무부 장관도 계시고 또 거기 참모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검찰을 잘 모르거나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요. 그건 이상론이죠. 예. 문재인 정권 때 그랬잖아요. 그냥 교수 출신이었던 조국 전 장관을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검찰 개혁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한눈 팔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겠다. 예. 결국에는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개혁은요. 당사자들이 동참을 해야 돼요. 노동개혁을 하는데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사업자도 참여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최선의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개혁이지 그냥 당사자들을 배제하면서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좀 반발을 살 수가 있고 예. 개혁의 방향이 좀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검찰 출신들을 곳곳에 배치하면서 개혁에 동참시키는 거. 그거는 네, 또 네. 정권이 능력이라고 보여져요. 정권의 능력, 대통령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비판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어떻게 대응하는지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원칙을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안 한다. 야당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기소청과 뭐 수사 분리한다. 예. 이런 큰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검찰 출신 인사들과 잘 해 나가면 되겠죠. 검찰청 이름도 바뀐다면서요? 예, 이름 뭐 폐지가 아니다. 예. 뭐 이름은 기소청으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뭐 본인 생각이겠어요. 뭐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을 이제 실현시키려고 하시겠죠.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네, 네. 그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고 이제 민정수석의 봉국 전 대검 차장검사가 임명이 됐고 그러면서 오늘 실무정 검찰총장이 잦은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뭐 원래 있는 수순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판단입니까? 솔직히 저는 도망가는 거다 비겁하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임기가 보장된 자리잖아요. 예. 그런데 검찰을 살리려고 나가 그만두고 나간다. 내 역할은 이것까지다. 그러면서 그냥 뭐 밀어붙이기식 검찰개혁은 안 된다. 이게 참 메시지가 혼선이 많아요. 예. 과연 저게 저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좀 제가 생각엔 도망가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네. 뭐 그 자녀의 외교부 이제 취업 문제라든지 아니면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소유하면서 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뭔가 뭐 수습하려고 했거나 뭔가를 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돼서 석방됐을 때 즉시 상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또한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혐의를 줬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권남용에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될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총장 자리에 있지 않아도 수사는 당연히 받게 되는 거겠죠? 아니 당연하죠. 예. 네. 근데 이제 청장 자리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수사를 받아서 기소가 되고 또 법적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은 본인은 이제 변호사 역할도 이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네. 그래서 그냥 좀 자유롭게 나가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특검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총장직을 내던진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에요. 부장이 맞습니다. 돼 있고.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22명의 검찰총장이 있었는데 임기를 다 채운 사람이 9명밖에 없어요. 네. 예, 중도에 사퇴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권이 바뀌면서 그러나요? 그렇죠. 뭐 전입 정권에서 예. 임명된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얼마나 좀 곤란하겠어요. 예를 들면은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서 세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검찰총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본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할까?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예. 근데 그런 권력의 눈치 보지 말라고 임기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엔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검찰 조직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 아니냐. 그러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임기제가 좀 악용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와 더불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저는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더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국무회의 때 이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기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통위원 임명 좀 해달라고. 그래야 본인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임기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심우정 총장이 그만뒀으니까. 아, 그렇겠군요. 이제 민주당 얘기 조금 더 할게요. 네. 3일까지 인준안을 표결하겠다는 방침인데 민주당에서 네.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그냥 총리로 인준하니 국회에서 동의안이 처리가 되겠죠. 됐을 때 이제 국민의힘과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을까 생길까 싶어서요. 근데 국민의힘이 특별히 반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저는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네. 상당히 좀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일들을 했다. 그리고 정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임명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냥 그만둬라 이제 그런 주장만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정권 초기잖아요. 초대 총리잖아요. 뭐 임명이 돼서 일단은 국정 운영하는 것을 네. 야당으로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경원 의원은 지금 농성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제 퇴임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자체, 당 자체로서 뭔가 하해 나가는 건 잘 보이질 않아서요. 어쨌든 그냥 반대하는 입장이죠. 임명 철회하라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고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법사위원장 내놔라, 김민석 임명 철회하라 뭐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좀 내부용인 것 같아요. 내부용이요? 예, 그러니까 본인 8월 말 전당대회 때 당대표로 네. 좀 나가려고 지지층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이재명 정권과 잘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철야 농성하면서 예. 이 더위에 그런 이미지를 좀 지지층에 보내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의 그 몇 달 동안의 활동은 어떻게 보세요? 5대 개혁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제 관철되지는 못했었고 성과는 없었죠. 예. 그런데 젊은 비대위원장이 그냥 바지 사장 노릇하지 않을까? 처음에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상당히 용기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눈치 보지 않고 했어요. 네. 한번 5대 개혁안 내놓고 그냥 슬그머니 가만히 있었으면은 저도 그분의 정치력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텐데 지방 다니면서 또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이러면 우리 국민의힘 죽는다. 네. 우리 국민의힘 빵점이다. 빵점. 개혁해야 하고 쇄신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냈잖아요. 네.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은 상당히 본인의 역할을 거의 99% 이상 해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때 전국 상임위 열어가지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 가결시킬 수 있지 않아요? 충분히? 아니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가요, 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할게요. 그래서 비대위원까지 다 임명을 해버렸어요. 네. 근데 그게 뭐겠어요? 뭘까요? 불편하다라는 거죠. 네가 왜 주제 넘게 그냥 바지 사장 역할만 하지, 얼굴 마담 역할만 하지, 왜 주제 넘게 나서가지고 뭐 개혁해야 된다라는 둥, 반성해야 된다라는 둥, 사과해야 된다라는 둥,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예. 무시하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였죠.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런 같은 색깔로 가겠다는 걸 보여주는군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송원석이라는 분이 지난번 탄핵 과정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 중에서 했던 행동과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그 과정 중에서 관저 앞에 가서 윤석열 지키자! 막 전환길 씨랑 같이 국회에서 세미나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지금 당 지도부를 하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 지도부기도 하고 그럼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과 개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특검 3개가 다 시작이 됐죠? 네, 이제 김건희 특검과 최상면 특검은 7월 2일 날 내일이죠. 한판씩 통해서 예. 공식적으로 활동하겠다고 했고 네. 내란 특검은 이미 활동에 들어갔죠. 근데 왜 출석 일자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일까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가야죠. 근데 이제 기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생각을 한 것 같고 네. 지난번 1차 조사 때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예상치 못한 증거를 들이대서 당황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대응 논리를 좀 만들고 좀 말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게 호락호락하게 만만하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고 좀 시간을 끌면은 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12월 말까지 170일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조금 최대한 침대 축구처럼 침대 뭐 진술
뭐 지연 전술 이런 것들을 하면 본인에게 가해진 혐의를 좀 줄일 수 있고 제대로 조사가 안 돼서 네. 기소 못할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16개 혐의잖아요. 네. 그래서 김건희 씨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봐라, 특검 조사는 이렇게 받는 거야. 나오라고 한다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실하게 나가면 절대로 안 돼. 시간 끌어야 돼.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제 출석을 연기하는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수사 진행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체포영장 청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5일날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네. 5일날 9시에는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특검으로서는 나온다고 하는데 또 체포영장을 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일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기간이 연장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것도 수사 방해라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다라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같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은 좀 기각될까봐 네. 여러 가지 좀 명분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것들이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미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네. 제대로 수사하고 조사하는 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날도 더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자꾸 저렇게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버팅기는 모습 저건 국민의힘에게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옹호하거나 방어하거나 응원하는 모습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